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상상력으로 꿈의 의미를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꿈은 30대 직장인 여성의 꿈입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허름한 집 문 앞에 서 있다. 판자를 이어 지은 집인데 농장에 딸린 집 같은 곳이다. 집안에서 중년 부부가 큰 소리를 지르며 싸운다. 내용이 들리진 않지만 남녀가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나도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이다. 난 집 앞에서 문을 두드려야 하나 고민한다.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중년 여자가 바가지를 건네준다. 바가지는 옛날에 쓰던 박으로 만든 것이다. 바가지엔 태워서 검은색을 띠는 왕겨가 가득 담겨 있고 그 위에 흰 달걀 2개가 놓여 있다. 달걀이 꼭 인형의 눈처럼 보인다. 난 이걸 어쩌라는 거지 생각한다. 저희의 상상에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봤어요? 저도 예전에 이 앞장면과 비슷한 꿈의 장면이 있었거든요. 저쪽 길에서 남자가 막 여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그런 저는 장면이었어요. 제 내면에서 남자와 여자가 싸운다고 했을 때 항상 남자가 더 강자고 여자는 남자의 무력에 떨어야 되고 그런 그림이 저는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항상 그런 싸움을 피해야 되고 거기서 멀리 떨어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그런 정도만 연상을 했었는데 이 꿈에서는 내가 그 집 문 앞까지 갔고 또 그 싸움의 당사자인 그 여자에게서 무언가를 건네받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남녀의 싸움의 현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에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난 그 싸움을 피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피하려고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여자가 나한테 해주는 말을 내가 좀 알아들으면 그걸 좀 내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이 해준 얘기와 비슷하게 풀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왕겨와 달걀의 공통점은 껍질과 내용물로 분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꿈속의 허름한 판잣집도 일종의 껍질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열매로 만들어진 바가지 역시 껍질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껍질이 꿈에 등장하고 있는데 내 안에 어떤 측면에 대한 은유인지 살펴봐야겠죠. 꿈으로 들어가 보면 나는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껍질 밖에 서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나는 부부의 싸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갈등과 반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죠. 알 수 있는 것은 집안에서 싸움이 벌어져 고성이 오가고 있다는 것인데 이를 심리적으로 풀어보면 집안의 싸움은 곧 내적 갈등, 내적 분란에 대한 은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갈등과 혼란스러움이 있으나 나는 그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년 부인이 내게 건네는 것은 검게 태운 왕겨와 흰색 달걀 2개가 담긴 바가지입니다. 바가지와 그 내용물은 중년 부부가 오랫동안 쌓아온 원인이자 이유를 은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부의 이슈를 은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겠습니다. 방송인 강주은 씨가 어느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혼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 자신은 속으로 1000번을 죽었다고.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 이야기에 공감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 말인즉 자신의 이고를 내려놓고자 내적 갈등을 치열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고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고라는 껍질을 부수고 나오는 데는 상당한 고통이 따를 것이고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갈등과 싸움으로 점철되는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하게 되겠죠. 꿈에서 중년 부부로 등장함으로써 암시되는 것은 중년 부부의 이슈가 오래되었듯 내 안에도 해결되지 않은 채 지금에 이른 어떤 이슈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바가지 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바가지 안에 담긴 왕겨를 뒤적여 보면 계란이 더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왕겨 더미 위 2개의 계란은 왕겨 더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는 셈이죠. 바가지와 그 내용물에 대해서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정이 끝난 왕겨 더미가 검게 태워져 또다시 무언가를 품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왕겨 더미는 도정이 끝난 상태에서 모아진 것인데 이제 검게 태워져 또다시 무언가를 품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검게 태운 왕겨는 달걀을 품고 있잖아요. 우리는 껍질에 대해 곧 버릴 것처럼 취급하지만 껍질은 사실 내용물을 담아서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껍질이 부실하여 제 역할을 못하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내용물은 손상을 입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꿈속 허름한 판잣집은 부부에게 안정적인 보호처가 되어주지 못했던 것 같고 따라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부부도 힘겨움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판자를 이어서 지은 집이잖아요. 집의 상태만으로도 부부의 삶과 싸움의 이유, 그들의 불안한 처지가 짐작이 되는 바잖아요. 꿈은 다양한 껍질과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껍질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항시 불안을 심화시키고 갈등하게 만드는 껍질이 있는가 하면 이미 한 차례 제 임무를 잘 완수하고 새롭게 다른 임무 수행에 들어간 껍질도 있습니다. 박으로 만들어진 옛날 바가지도 재구실을 함으로써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병아리의 가능성을 품은 흰색 달걀까지 내게 주어졌어요. 계란의 껍질도 그 내용물을 지금까지는 잘 지켜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능성으로 존재할 뿐 내용물에 부주의하게 되면 두 개의 계란은 길바닥에서 비명 행사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저 허기를 달래주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좀 더 장기적 전망 하에 정성을 쏟게 되면 두 마리의 병아리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병아리는 닭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가능성은 내게로 건네졌고 이제부터 모든 책임은 내게 있습니다. 내가 농장 근처에 살고 있잖아요. 알을 부화시켜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세상으로 나오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부부는 보통 왜 싸워요? 저희는 진짜로 잘 싸운 경험은 사실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냥 평소에 내가 상대방을 봤을 때 흠을 보자 치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내가 하는 실수는 그냥 넘어가자 싶다가도 취약해졌을 때 그 탓을 다 상대한테 돌리고 싶을 때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비난할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막 싸움으로 번지고 근데 저희 부부는 이게 상대 마음은 어떤지 모르니까 저는 그 갈등의 순간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이 꿈에 서면 정말 그냥 달걀이 와장창 깨질 것 같은 그래서 다시 복구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갈등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통을 더 못하고 진짜 상대방의 마음을 잘 모르고 나도 내가 상대방한테 뭘 요구하고 싶은지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마음속에 숨겨지게 되고 꺼내놓으면 그것이 비난이 아닐 수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비난으로 더 남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숨겨두면? 부부가 갈등하고 싸우는 이유는 결국 각자 자신의 껍질을 깨고 나오기를 거부하는 데 있을 겁니다. 갈등과 반목이 생기는 이유는 거기에 있죠. 잔뜩 웅크린 채로 여태 버티고 있었던 그 껍질 안에서만 안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나는 웅크린 채로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새로운 집들은 경험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외부 환경으로부터 안전한 보호처가 돼주지 못하는 허름한 판잣집보다 몇 배는 튼튼하고 견고한 집을 경험할 수도 있을 텐데 스스로 그런 전망은 무시해버리죠. 그리고 기존의 껍질에만 매달려 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갈등과 반목을 만들고요. 꿈을 보면 허름한 판잣집과 왕겨 그리고 계란의 이미지를 통해 껍질과 그 내용물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허름한 판잣집의 내용물은 부부입니다. 부부의 상태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아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과는 거리가 있을 것도 같고요. 그리고 이 꿈에서는 내용물보다 껍질이 훨씬 강조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로 풀어질 수 있을까? 껍질은 안전한 보호초로 기능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의 껍질 안에서만 웅크린 채 세상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데미안의 이야기처럼 알은 세계인 것입니다. 한 세계를 깨고 나와야 또 다른 가능성의 세상과 만날 수 있습니다. 바가지에 담겨있는 왕겨는 곧 껍질입니다. 도정이 끝나자 바로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튼실하게 키워낸 알곡들을 떠나보내자 새로운 쓰임새를 얻은 것입니다.
왕겨들은 태워졌고 뭉근한 열기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 뭉근한 열기에서 또 다른 생명이 탄생할지도 모릅니다. 뭉근하게 열기를 품은 왕겨는 달걀을 품고 있으니까요. 이 지점에서 내 오랜 바람이 읽히는 것도 같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버텨왔던 것 역시 따뜻하고 안전한 껍질, 그러니까 은은하고 뭉근한 따뜻함으로 품어주는 안전한 보호처였을 겁니다. 외부를 향한 그러한 기대감의 종착지는 언제나 허름한 판잣집이 될 뿐입니다. 이는 내게 달걀을 건네준 중년 부인이 뼈아프게 배운 교훈인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2개의 달걀은 2마리의 병아리로 깨어날지도 모릅니다. 부화 시기가 되면 병아리는 안에서 세상을 향해 녹화할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듯 부리로 알을 쪼기 시작할 겁니다. 나는 이제 이 껍질을 깨고 세상으로 나가겠다고. 이쯤에서 꿈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나는 허름한 판잣집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려야 하나라고 망설이고 있잖아요. 이 모습은 알에서 막 부화하려는 병아리와 대조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껍질 밖에 서 있는 나는 늘상 안전한 껍질 안을 바라며 살아온 것도 같습니다. 모든 부부의 싸움은 자신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포용하는 아량을 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부부들의 긴 이야기를 각설해 보면 상대가 좀 더 자신을 품어주었으면 하는 기대가 어그러질 때 싸움이 일어납니다. 바가지를 긁는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바가지를 정말 잘못 사용하는 예가 될 수 있겠죠. 옛날 바가지를 건네받은 나는 자신을 향해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가지가 왕겨를 품듯 왕겨가 계란을 품듯 나는 품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그런 품새를 가지고 있는가? 그처럼 은은하고 뭉근한 따뜻함으로 내 안에 있는 여러 요소들을 품어줄 수 있는가? 내 안에 존재하는 알들을 품어서 병아리로 깨어나게 할 수 있는가? 허름한 판잣집에서 고단하게 살아온 이 중년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품는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항상 갈등이 없는 상황이 정상이고 그런 상황만을 원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부부 생활을 하거나 뭐 어떤 상황이든 항상 갈등은 있고 어려움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 자체를 너무 이제 힘들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내 마음도 조금 참고 지나가면 이것이 괜찮아질 거야, 없어질 거야.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왔거든요. 그런 갈등의 이유에 대해서 상대와 계속 얘기를 해나갈 때에 어쨌거나 기본적인 내 마음은 그걸 품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억울하기도 하고 막 화도 나고 내가 이걸 품겠다. 내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겠다. 내가 내 손으로 뭘 해보겠다.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리드해 보겠다. 그 과정이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굉장한 에너지가 들고 너무 큰 힘을 들여야 될 것 같고 품는 것 자체가 내가 진짜 무슨 용광로를 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내가 뭐를 품으려고 했을 때에 막 내 안에서 그 갈등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랬을 때 화들짝 놀래서 이렇게 내려놓고 싶은 마음. 근데 실제로 내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일들을 보면 내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제 진짜로 깨어질 것 같은 생각은 드니까 그런 두려움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은 들고 근데 힘들 것 같으니까 이제 최대한 피하고 싶고 이제 그런 갈등 속에 있는 거죠. 다시 꿈으로 돌아와서요. 그렇다면 나는 우선 바가지에서 시작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가지는 무언가를 품기 위해 그 내용물을 싹 비워냈잖아요. 내 영역에 누군가 나와 다르다고 생각되는 무언가를 허용하고 품기 위해서는 내 안을 비워내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 가져온 기존의 태도를 비워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바가지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담아낼 수 있거든요. 왕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개별적인 하나로만 존재할 것이며 쌀 한 톨씩만 담고 있을 거야.
그것만이 내 모습일 수 있어 라고 고집한다면 지금에 이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여정이 마무리되고 더미로 모여서 검게 태워지자 알곡을 품을 때와는 다른 경험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수분이 아닌 열기를 품게 되었잖아요. 그 열기는 다시 계란을 품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고요. 이처럼 다양한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품기 위해 나는 무엇을 비워내야 하는가? 무엇보다 껍질을 갈망하는 마음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 안전한 보호처를 찾는 마음, 나의 껍질이 되어줄 누군가, 무언가만 찾는 그 허기진 마음, 그 마음으로는 아무도 무엇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품어주지 않으면 내 안에서는 그 무엇도 깨어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런 가능성도 깨어나지 않아요. 닭은 아침을 여는 동물이잖아요. 내가 이 알들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지 못할 때 내 안에서는 무거운 어둠과 정적만이 흐르는 것입니다. 내가 그린 그림을 보고 스스로 스크림 가면을 떠올렸잖아요. 긴긴 어둠은 공포와 무기력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품어야 하는가? 꿈이 제시한 바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가지에는 검게 탄 왕겨더미와 흰색 달걀 2개가 담겨 있습니다. 검은색과 흰색은 대조입니다. 그리고 숫자 2는 한 차원 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흙과 백으로 나누는 것이죠. 꿈꾸니가 그린 그림을 보고 뭉크의 유명한 그림 절규가 떠올랐는데요. 스크림 가면의 제작자도 어쩌면 그 그림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을 겁니다. 뭉크의 그림은 인간 내면의 불안한 심리를 담아냈잖아요. 내적으로 자아가 허름한 판잣집에서 머물게 되는 이유, 그러니까 중년 부부가 매일같이 싸우는 이유는 내면의 흑백 논리 때문일 겁니다. 흑백 논리로 이분하는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많은 심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내적으로 의미 있는 움직임을 포착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스펙트럼 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색깔들은 보지 못한 채 흑과 백으로 나누는 태도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의 세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넓은 지대는 사라지고 오직 깎아지른 절벽길을 지나는 심정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불안과 공포가 가득할 뿐이죠. 불안과 공포에 압도된 나머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고 그 무엇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 자신을 구해낼 책임은 오직 자신에게 있을 뿐입니다. 왕겨가 자신을 태워 보여준 자발적 희생을 본보기로 삼아서 내 안의 알들을 품어야 합니다. 내 품에서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시기가 무르익은 어느 날 껍질 안에서 껍질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아래 금이 가기 시작하고 조각이 떨어져 나가고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를 품어줄 따뜻한 껍질을 바라는 마음을 비운다, 이런 말이 되게 공감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되게 바래서 굉장히 화목한 가정을 바라고 어디서든 그 안에 들어가면 안온한 거를 바라기 때문에, 근데 그걸 바라는 마음이 크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갈등의 불씨가 올라왔을 때 덮지 말아야 될 걸 덮고 드러내야 될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 안온함을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선택을 제 스스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안온함에 대한 그림이, 스펙트럼이 너무 좁아서 그 안에만 자꾸 들어가려고 하니까 내가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맨날 여기서 다짐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말하는 게 되게 그래요. 근데 근데 그걸 진짜 바라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버텨보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안에서의 어떤 변화를 내 스스로 느끼고 싶거든요. 그래야 이제 또 더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꿈으로 찾아오겠습니다.